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얼마 전 금쪽 상담소에서 예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궁금한 게 스스로를 예민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혹시 무엇인가요? 어렸을 때부터 단어가 가진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예민하다고 하는 게. 다른 사람 대할 때도 동글동글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 같고, 뭔가 하나에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파고들고 하는 사람은 뭔가 예민하고 성격이 안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거 편견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예민하단 말을 진짜 싫어했거든요. 네. 너 왜 이렇게 예민해? 라는 얘기를 들으면 뭔가 유난인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아 하는 거를 혼자 불편해하는 것 같고, 그 단어를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사전에 예민하다라고 검색을 하면 두 번째 항목은 살짝 지나치게 생각이 많고 뭔가 반응이 오는 사람이라고 해서 지나치게란 말이 붙지만, 첫 번째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분석이 빠르고 캐치하는 능력이 더 섬세한, 그거를 예민하다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예민함은 누구나 분야는 다르지만 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모든 사람이 예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나는 예민한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오늘 처음 뵀을 때는 되게 쾌활하시고 소탈하시고 그런 느낌을 크게 받아서 예민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부분에서 예민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민한 부분이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 반응 감정이 좀 커요. 물론 이제 저는 사회성이 확 포장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가나 불편함 없이 행동하고 조화롭게 잘 지낼 수 있지만, 누군가가 던진 작은 돌멩이에 파장이 너무 커서 울렁울렁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티가 안 나지만 속으로는 왜 저렇게 얘기했지? 왜 저런 말을 했지? 내가 지금 뭐 실수했나? 이런 걸로 계속 혼자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약간 예민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예민하지만 제 감정이잖아요. 제 예민함을 굳이 찌를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대로. 그래서 혼자만 그냥 예민한 거지. 나나 찔러대는 거지. 누군가한테 막 이렇게 찌르는 무기로 예민함을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쾌활하다고 느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네. 저 같은 경우는 신체적인 예민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민감성? 그게 좀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혹시 작가님은 어떤 신체적인 민감성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오감이 이제 뛰어난 거죠. 저는 사실 감정의 예민함을 예민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는 해요. 네. 근데 신체적인 예민함이란 연관을 짓는다고 생각은 지금 처음 해보긴 했어요. 왜냐면 저는 청각에 정말 예민하거든요. 예. 그래서 엄청나게 작은 소리도 귀에 한번 닿으면 이게 너무 딱 한 소리만 증폭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감정의 예민함으로 치환을 해서 생각했던 이유는, 소리가 아무리 나를 콕콕 예민하게 찔러도 내가 마음이 편안하면 이게 예민함으로 느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소리 감정의 반응에 있어서 내가 마음이 막 울렁거리고 지금 상황이 너무 불편하면 이게 신체적인 예민함 플러스 감정적인 예민함까지 오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했을 때 두 개의 예민함이 완전히 따로 존재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신체적인 예민함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필요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민감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런 맞아요. 신체적인 민감성이. 그러면 소율님 같은 경우는 그런 신체적인 예민함을 어떻게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예민함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네. 약속 장소에 늦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몸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뭔가 약속 장소에 늦으면 내가 사과를 해야 하고 이 사람들 앞에서 좀 불편한 분위기가 조장이 되니까 심장이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심장이 빠르게 뛰면 말도 빨라지고 행동도 빨라지고, 그럼 어디 가다 부딪힐 수도 있고 혹은 말하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스스로 예민한 감정을 알고 있으니까. 이 감정 느껴지는 게 너무 불안하면 조금 부지런할 수 있어요. 부지런할 수 있다고요? 네. 내가 늦는 거에 너무 예민하면 사실 한 10분 먼저 일어나서 일찍 준비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민해서 실수가 좀 적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네. 나의 예민함을 알면 내가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대비책을 세울 수 있으니까. 제가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를 많이 받는 편이어서 말 때문에 신체적인 예민함이 온다고 생각을 하면 기분 나쁜 말을 딱 들었을 때 몸의 반응이 벌써 식은땀이 나고 이렇게 멍해지는 기분이 들면 이 감정이 너무 싫잖아요. 내가 예민하니까. 근데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말실수를 하진 않게 돼요. 내가 이만큼 힘드니까 저 사람도 힘들겠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난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민한 사람들이 사실 힘들어요. 보통 그 예민함을 밖으로 표출을 못하면 혼자 집에서 많이들 아파하시잖아요. 신체화 반응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금쪽 상담소에서 제가 굉장히 공감을 받았던 건 제가 어떤 불편한 상황에서 그 감정을 내비치지 못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뭐 구토 현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이명이 들리기도 하고 말을 못하니까 근데 속으로는 계속 쌓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함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저는 이 불편함들 때문에 적어도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진 않겠다라는 위안을 받았어요. 오히려. 사실 그 예민함이라는 혹은 섬세함이라는 그런 자신의 어떤 특성은 크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맞아요. 안 네. 바뀌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예민함, 그러한 어떤 나의 민감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180도 다르게 보게 되신 것 같아가지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차피 못 바꾸니까요.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배우로서 성공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그 예민함, 섬세함을 활용을 하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좀 활용을 하셨을까요? 배우 활동을 하면서 예민함이 도움이 됐던 거는 보통 신체 반응이든 감정 반응이든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른 사람의 감정도 되게 민감하게 확 와닿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텍스트만 읽더라도 공감이 좀 쉽게 되는 편이에요. 그치, 이럴 땐 힘들 수 있지, 이럴 땐 슬플 수 있지, 이게 바로바로 오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조금 민감함을 표출하기가 좀 용이한 상황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예민한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 예민함으로 누군가를 찌르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히려 바깥으로 표출이 안 되게끔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게 그렇게 예민함을 긍정적인 어떤 장치로서 승화시켰는데 그 예민함이 독이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른 게 있겠지만 자신이 예민하다는 게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약간 독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정말 작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우리 MBTI를 정말 사람들이 많이 믿잖아요. 근데 저는 MBTI에 고마운 게 좀 있기는 해요. 예. 그 전에는 외향적인 사람은 성격이 좋고 내향적인 사람은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뭔가 평가의 위치에 놓여져 있었다면 그렇죠. 지금은 다름으로 인정해줘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한테 공감을 엄청 많이 해주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제 성격 이상해 해버렸었는데 MBTI로서 이렇게 뭔가 성격이 이만큼 다양해 라고 하니까 쟤는 나랑 성향이 다르니까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딱 인정해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내향적이라는 게 부정적인 어휘로 많이 쓰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감을 많이 못한다는 게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은 다 다르니까 라고 생각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민함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누군가는 조금 더 민감하고 예민하고 성향적으로 다를 수 있는데 예민한 사람은 성격이 안 좋은 사람,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 성격이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예민함도 사람들 기준에 따라서 만약에 수치화가 되고 이게 뭐 심리 테스트상으로 돼버리면 서로 인정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곳에서 아이 혼자 있으면 사람들이 배려를 해주거든요. 요즘은 MBTI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 틈에 예민한 사람이 하나가 있으면 아직은 배려를 하는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다름을 이해해주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 MBTI의 한 문구로 알파벳이 하나 생겨버리면 이해를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예민한 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이랑 나랑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내 예민함을 조금 더 예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좀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듣고 좀 위로가 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민감함이 있기 때문에 뭐 잠을 잘 못 자거나 소리에 예민하거나 그런 게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걸 살려가지고 트렌드를 잘 읽는 어떤 저만의 장점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좋아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신 게 아닌가. 그럼 저는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고 예민함은 예민함대로 승화시켜가지고 나의 강점으로 만들면 되는 거고 맞아요. 각자 처해진 상황에 맞게 그런 방법들을 찾으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나는 왜 이러지? 나는 뭐가 문제지? 나는 왜 이렇게 불편한 게 많지? 이것보다는 나는 이러니까 이거를 좀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좋은 것들을 찾아볼까라는 마음가짐이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제가 또 궁금한 게요. 이런 섬세함이라고 표현할게요. 섬세함을 자신의 인생에서 활용해서 더 좋은 성과를 만드는 혹시 작가님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성과라기보다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예민하기 때문에 트렌드를 빨리 읽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가 되게 예쁜 게 시대가 변하면서 계속 변하는 게 트렌드인데 그만큼 예민하기 때문에 이 변화를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예민하거나 섬세한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예민하지 않으려고 이거를 탁 막아버리면 흐름을 살짝 놓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나이가 들면서 나이에 맞는 연기를 해야겠지만 연기도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예전에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는 연기가 잘하는 연기라고 했다면 요새는 감정을 내면으로 좀 숨기는 게 잘하는 연기라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때그때에 따라서 물론 자신의 주관이랑 줏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본인 것만 또 가지고 있는 거는 그건 아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예민함과 섬세함을 가지고 흐름에 있어서 조금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흐름이 나랑 안 맞으면 그때는 안 따라가면 되겠지만 뭔가 발전적인 방향의 흐름이면 편승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그 트렌드를 조금 땡길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들로 섬세함을 좀 표현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섬세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든 점들도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뭐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툭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계속 마음에 남는다던가 아니면 잠을 못 잔다던가 그럴 때 나의 그런 섬세한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방법도 사람마다 너무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스스로 뭔가 상처를 받거나 예민함 때문에 뭔가 마음이 불안해지면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해소가 말끔하게 사라지진 않죠, 당연히. 하지만 조금 희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자신이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같은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 친구랑 대화를 하면서 좀 풀어지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것도 되게 뭔가 이런 멘트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이 유튜브를 구독하시면서 예민한 부분이 저는 확실히 좀 이렇게 중화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나만 힘든 게 아니야. 나랑 성향이 비슷한 분들은 같이 힘든데 이 같이 영상을 보고 이 댓글을 보면서 되게 많은 위로를 받아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네라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그걸 조금 희석시킬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라고는 못하겠지만 저는 잠깐 회피를 하거나 도망치는 방법을 쓰기도 해요. 생각이 많아지고 뭔가 예민해서 잠이 안 오면 그냥 아예 딱 차단을 해버리고 아예 다른 일을 해서 그 다른 일에 예민함을 쏟는 거예요. 건강한 방법이네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좀 괜찮아져요. 언젠간 다시 오는, 잠깐 회피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오는 감정이지만 너무 버거울 때는 잠깐은 도망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어떤 청각의 예민함이 내 귀에 꽂혀가지고 그걸 피하고자 어떤 사람은 아 나는 저 소리가 정말 거슬리니까 안 들어야지 하게 되면 더 거기에 빠져드는 거야. 맞아요. 자야지 하면 더 잠이 안 오는 것처럼. 근데 그 순간에 나의 그 예민함을 다른 일에 태울 수 있다면 너무 건강한 방법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취미를 갖고 좋아하는 걸 가지는 이유가 잠깐 나의 그 치열한 일상 속에서 살짝 벗어나고 싶어서 여행을 가고 취미 생활을 하고 하는 건데 요새 취미를 물어볼 때 취미를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바쁘고 너무 신경 쓸 게 많으니까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예민하고 너무 민감해서 내 앞에 할 일이 이만큼인데 무슨 여유가 있어서 다른 걸 찾아 이러시는 경우도 있는데 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우리가 잠을 자는 이유가 분명히 일정의 휴식이 있어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지금 정말 힘들면 잠깐 정말 취미나 이런 거를 회피라는 단어 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잠깐 피해 있는 것도 다시 거기에 팍 몰입할 수 있는 좋은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네네.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어느 순간 제가 주말에 일어났어요. 그날은 일정이 없는 날이었거든요. 순간 뭐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생각을 한 게 아 내가 지금 취미가 없구나. 내 인생에 좀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다른 구독자님들도 자신의 어떤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었으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 생각도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제가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던 금쪽상담소라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엄청 많은 이유가 전 늘 궁금했었어요. 다른 사람이 힘든 얘기를 듣는 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라는 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작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나 같아, 내 얘기 같아, 나한테 정말 필요한 얘기야 라는 게 있으면 그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공감을 함으로써. 아마 오늘 작가님이 지금 얘기해 주신 내용을 듣고 많은 분들에게도 똑같은 위로가 전해지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네.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어느 부분에서는 예민한 부분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뭔가 불안하고 내가 예민한 사람 같고 힘들다면 다 가지고 있어요. 분야가 다를 뿐. 그러니까 그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심리 상태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에서 조금 더 잘 희석해서 이거를 다른 에너지를 쓸 것인지 아니면 멀리 보낼 것인지 하는 거는 정말 스스로에게 달려 있으니까 본인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정말 피하고 싶으면 회피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다르게 살아왔고 매분 매초가 모든 사람에게 달라서 심지어 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쌍둥이조차도 감정이 다르고 예민도가 다르고 민감성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감정은 잘못된 게 아니라 모두 다 옳습니다. 그냥 다를 뿐. 그걸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신소율 작가님을 모시고 예민한 사람들이 자신의 예민함을 컨트롤하는 방법 그리고 조금 더 올바른 나아진 자신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